네, 정권은 바뀌었는데 세상 어지러운 거는 점점 더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유일하게 국가의 원로로서 쓴소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이거 누가 봐도 딱 봐도 범죄인인데 아니 이제 갈수록 더 뭐라 그럴까요? 기고만장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발악이라고 그럴까요? 심하게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정치판이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진행하고 네. 이재명으로 결과가 나는 이런 사태가 돼갖고 이 판이 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난데없이 김정은으로부터 하사받은 네. 그 사랑스러운 개를 이제는 사육비가 되니까 이 동물도 물건이거든요. 야, 그것도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동물을 위해를 가해가 뭐 네. 이게 상처를 입히든지 하면 이게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에 관해서 물건 취급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사육비가 250만 원이가 들고 이러니까 국가기록관에 반납하겠다. 이게 물건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니 김정은을 숭앙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가 하사한 것을 그리고 대통령직 끝나고 250만 원 때문에 문재인 부자 아니요. 네. 전직 대통령 때 예우에 관한 거 외에도 그 부자 아니요. 그럼 막말로 그냥 해봅시다. 네. 어떻게 생각해?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 부자죠. 부자지. 아니, 연금 1,400만 원 세금도 안 떼고 받아요. 근데 이게 말이지. 이 종편 같은데 그게 어젠가 그저께는 보니까 어떤 종편에 시작부터 한 40분은 그걸 다루더라고. 나 이게 도대체 그걸 다루고야 할는지 네.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도록 빌미를 준 문재인 대통령. 예. 그게 개판이지 개판. 개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가 준 개를 갖고 개판을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겠는 게 이재명이야 이재명. 그러네요. 예? 개판의 연속 이 창조하는 주인공들이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인데 어제 그저께부터 이재명 대표가 한 그 발언 중에는 네.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 남을 만한 기록적인 이 발언이 있습니다. 아, 예. 기록적인. 그걸 제가 맨날 이상한 소리 예, 쏟아내는데. 순서대로 잠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산 참사에 희생된 주로 젊은이들 네. 150여 명의 참사로 이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네. 진지한 애도를 해야 된다. 그냥 애도가 아니고 진지한 애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성명과 얼굴 영정을 모신 가운데 진지한 애도를 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 합동분향소도 성명도 없고 영정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지한 애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진지한 애도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쓴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 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4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모르세요 아니에요. 그때 뭐 애돌은커녕 뭐 아주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깔아뭉개지. 애도는 그냥 모른다 이게 모른다. 그래놓고. 김문기 씨하고는 아주 절친하게 지냈는데 뭐 수천 명의 부하 직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느냐. 적어도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기억한다 그런데 그 김용 구속 기소되고 정진상을 목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애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성정이 아닌 사람이 진지한 애도를 위해서 그랬다. 네. 그게 속이 뻔하지요. 네. 그래가지고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데 그 세월호 이 참사에 네. 희생된 사람들의 영정과 이름을 걸고 거기 분향소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세월호하고 이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이 그렇죠. 세월호는 그 배에 승선할 때 승선자 명단이 있습니다. 네. 비행기 탈 때하고 배 탈 때는 승선자 그렇죠. 예. 사고에 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시신을 말하자면 구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누구다 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건 이름이 공개됐. 이건 한꺼번에 이렇게 이게 죽음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게 명단 공개 이 경우에는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5.18 유공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라는 재판을 건 시민단체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5.18 유공자라 그러니까 가짜들이 끼어들어가고 돈을 그러니까. 엄청 받아먹었으니까. 그 결국 대법원에까지 가서 뭐라고 되는 거니까 이건 이 헌법상 말하자면 개인 신상 정보 보호받아야 된다 해갖고 기각한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유가족들이 나는 거의 대부분 원하지 않으라고 생각해요. 그 젊고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일부러 그 아이들 이름하고 사진까지 끄집어내 갖고 민주당이나 이 대표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그게 집단적으로 무슨 분향소 만들고 무슨 길이고 진상조사를 그거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결국은 이번 주말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 중고등학생 연합회라는 게 있대요. 네. 거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촛불 시위를 하는데 명분은 학생 인권 조례를 강화하라. 뭐 이렇게 성교육을 자유화하라. 이런 걸 내가 그랬지만은 그 주동자들이 좌파 시위 직업적 주동자들이 아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조직을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텔레비 어디 보니까 나이 한 30 먹은 녀석이 그걸 주동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지한 애도를 거부하는 것은 진지한 애도를 거부한다면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바로 나와요. 촛불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핑계로.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말이지. 이거로라도 어떻게 탈피해 보려고 진지한 애도. 이게 머지않은 장래에 본인이 이런 말 쓴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을까? 진지하다는 말 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유, 근데 그 진지- 사람은 참여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은 이재명입니다 하는 거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지하다. 그 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정진상 특배까지 왔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검찰의 이 소설을 작성하고 있다. 이 검찰의 소설 창작 수준이 매우 낮다. 이게 노벨 문화상감은 아니라는 소리 같은데 검찰의 소설 창작 능력과 수준이 매우 낮고 저열하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사실을 조작하고 그것을 소설화하고 있다. 뻔뻔스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노벨 문학상 수준의 것을 아마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어록에 남을 얘기고 그 다음에 어록에 남을 얘기는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덮어지지 않는다. 아이고. 그 요거는 제가 야, 요 앞에 이 프로에서 얘기했죠. 이재명이야말로 지금 속이면 살고 네. 속으면 죽는다. 네. 아니 참 이 웃을 일이 아닌데 그 말 제가 했잖아요. 네. 그 이재명은 속여야 된다고. 정권 속이고 검찰 속이고 국민 속이고 그래야 산다 이게. 자기가 속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난데없이 이걸 패러디를 거꾸로 해갖고 뭐 내 방송 들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거꾸로 해가지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본인도 속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자, 이런 이재명의 이런 그 행보와 이 언어 구사는 네. 국어를 나는 파괴한다고 봅니다. 국어. 국어. 이게 국어 구사에 있어서 어떤 그 모형이 있는데 이게 자라는 젊은 세대에게 이게 국어를 이게 난폭하고 이게 폭력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언어 원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네. 진지한 애도라든지 네.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다라든지 검찰이 소설 쓴다고. 저열한 이게 창작 수준이 낮은 소설을 쓴다라든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국회를 황폐화시키고 언어도 황폐화시키고 이게 이 민주당 당헌 80조가 당직자가 기소만 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당헌권 정지된다는 조항을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한번 안 된다고 걸려든 것을 무리하게 그걸 네. 통과시켰는데 그 절차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시비를 걸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은 말이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는 맛보기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직선거법 기소된 그 사실에는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그 담겨 있어요. 네. 진실이. 그리고 그게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대장동 그거 다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판 또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말이지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게 나라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데 국회도 예산 시비가 전부 이재명과 연관시켜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다 이러니 스스로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집에 좀 돌아가 있으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결의를 못하나? 민주당 의원들? 저는 그게 이상한 게요. 돈 먹은 거 아니면은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을 옹위하죠? 저렇게 비리가 나오고 저렇게 위험한데 리스크가 나오는데도 한마디 하는 사람 지도부가요. 그러면 돈을 대장동으로 먹은 그 수천억 중에 그 저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수지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1억씩 막 줬지 않았나 의심스러워 보여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대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네. 이게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는 고소고발이 있고 네. 변시체가 발견되고 변시체가 발견되면 그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조사를 해야 될 네. 근거가 있잖아요. 수사 착수. 네. 풍문도 수사의 자료가 됩니다. 아,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 네. 신문이 이 사람이 이리라를 했다 이러면 그 수사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여의도를 떠돌고 있는 풍문. 이게 그건 괴담이 아니고 나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돈의 위력으로 우선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에게 장악이 됐다. 네. 그러니까 옛날 말에도 광에서 인심나고 돈이면 귀신도 부른다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국민인 우리 특히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살펴서 네. 여기에 우리가 분노지심을 폭발시켜야 돼. 그래야 하늘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을 뺀 168명의 민주당 의원들 정말 한번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보호의 전방 사수로 나선 김의견 대변인 그 친구 말이야. 그 터무니없는 그 국회에서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다가 이번에 EU 대사의 발언을 이렇게 왜곡되게 이게 하지도 않은 발언을 퍼뜨려 가지고 항의를 받고 사과했잖아요. 예, 이건 사과했어요.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 EU는 군합화 선진국 전부 20몇 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그 집합체에 대사로 와 있는 사람의 말을 마음대로 왜곡해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하늘이 불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그나마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나 국민이 마음을 다잡고 이걸 분출시키면 이 하늘을 움직이는 길이 된다. 참 답답한 영국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건 저는 이낙연 같은 사람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재명이 이런 줄 알면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이재명 가지고는 민주당 안 된다. 이재명 징계하고 새롭게 거듭나자 이렇게 나와야 차기 지도자감이 되지. 가만히 외국에서 즐기기만 하고 저러고 있으니 이낙연도 저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원로들에 대한 이름이 나왔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한 정대철 고문 같은 양반. 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봐 정대철 동문. 이럴 때 정대철 동문이 나서야지. 예. 뭐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버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예. 좀 나서 주길 바랍니다. 저 민주당에도 정통 저 민주당 계열의 저 원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입 다물고 있어? 그분들도 그럼 우리가 오해합니다. 다 이거 먹고 입 닫고 있는 건지 오해합니다.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고분분투하는 것 같은데 그 비서실에서 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 대처하지 못하고 못하죠.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비서실 전체의 분위기, 정신 상태가 예. 나사가 빠지고 해이해져 있다. 그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문자로 이 혼란스럽게 한. 김은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문자옥이란 말이 있죠. 과거 왕조 시대에 그 제왕을 건드리는 글을 쓰면 그걸 그냥 귀양 보내고 그냥 참살해 버리는 그 문자옥을. 네. 그 명나라 주원장도 문자옥 이렇게 우리 역대 임금 중에도 문자옥 일으킨 사람이 많은데 나는 문자랑 네. 문자를 써서 이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거 이번 주 초에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가지고 강성규 사회수사고 나란히 앉아가 여기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웃기네 하게 근데 그게 어떻게 찍혀지는지 말이야. 기자들은 그것만 망언.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인식을 해야죠. 네. 이게 이 문자난에 이 효시는 이 정권 들어서고 출발은 권성동 원내대표거든. 예. 대통령하고 이게 교신한 내용을 깠죠. 그걸 갖다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전에 서로 주고받았는데 오후에 와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뒤편 그 2층 기자실에 사진 기자들이 보게 한 거거든. 나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도 의도적으로. 그 당시 이어도 제가 한 말씀 드렸죠. 네. 의도적으로 해가 그게 그 이후에 한 서너 달 동안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그게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 최근에 와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양반이 신중할 줄 알았더니 말이야. 그 윤리위원 중에 한 사람하고 교신한데 이준석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을 다음 개가 이것도 이준석 이게 일으키게 한 이런 과정, 좀 낮은 단계에서는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게 뭐 국회에 가가지고 학제에 관한 건 얘기하지 말라 이런 거 여러 개 있는데 빼고 이게 홍보수석이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웃기네 하는 걸 써가지고 이게 야당 의원들이 호기로 물어 뜯으니까 물어 뜯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주호영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그건 국민의힘당 소속인데 운영위원장이죠. 그게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 같은데. 퇴장시켜버렸어요. 두 사람 나가 있으라 그러는 퇴장시켰지요. 그러니까 뭐 눈물도 흘리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히 부주의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요. 부주의한 탓에. 또 야당 의원들 그 질문하는 수준이나 꼴이 이게 저열하기 짝이 없고 재탕 삼탕 하니까 앉아있기도 그렇고 화도 나고 그렇지. 그러니까 웃기네지. 그러니까 그걸 속으로 이렇게 삼켜야 되는데 이런 거 방심한 예를 들면 이걸 부주의로 봐야 할런지 이런데 저는 이 부주의도 아니고 방심도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비서관 그 전체가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 비서관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전체 분위기를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나사가 빠지고 기압이 빠졌다 이거야. 그게 왜 그러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대기 실장 이하 이 사건을 떠나서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그대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뭐냐? 당신들 깨닫느냐? 이건 체제 경쟁이야. 체제, 민주 체제냐? 북한 체제냐? 북한을 존중하는 체제냐의 체제 경쟁이다. 이게 체제 경쟁. 이게 전쟁이다. 이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이게. 여기에 만일 우리가 대안 후보로 도구로 내선 윤석열이가 당선 안 되고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졌었으면 끔찍하게 그냥 짝이 없다 이게. 아니 소름이 끼칠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데 이걸 간신히 이겼다. 이기면 물론 이긴 거야. 뭐 0.73%건 0.1%가 한 표 차라도 헌법상 이기면 이기는 건데 그러나 이게 어렵게 이겼다. 어렵게 이겼다. 그러니까 중도층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재명을 어떻게 찍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윤석열 찍은 이런 걸 감안한다면 계속 긴장을 해야 돼. 계속. 계속 긴장하고 그리고 비서실장이야 비서관 여러분들은
정무직으로 공무원법상에 신분 보장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소모품이다, 이게. 뭐를 위한 소모품이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소모품 전위부대 사수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긴장? 잠도 자지 마라. 심하게 내가 말하면. 24시간 잠도 자지 마라. 한두 시간 자라. 한두 시간 모자라면 서너 시간 자라. 5-6시간 자라. 그 정도 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느냐. 그 민심을 어떻게 수렴해갖고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골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텔레비 저녁에 볼 때에 그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리포트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실 그 배경을 비춰주는데 네. 불은 다 켜져 있어요. 네. 근데 속으로 저 불까지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안에 일 안 보더라도 아마 불은 켜놔야 될 거다. 이런 내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불 켜놓고 그 밤낮으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우리가 국회에 나가면 비서실장이야 비서관들이 어떤 각오로 어떤 이런 문제에서 어떤 대응을 한다 하는 걸 수기하고 간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무장돼 있지 않고 이런 문자란을 일으켰다. 이러면 이 퇴장까지 당했다. 이거는 이재명을 돕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재명을 어떤 부분을 돕는, 이재명은 지금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세월호와 유사한 국민 분노를 용산 사건으로 국민 분노를 조직화하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 주변에 핵심 수석 비서관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자 봐라 얘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이재명이 터무니없는 국민 분노를 조직하는 거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네, 맞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 요소가 없으면 내가 오늘 이 방송에 이 얘기 안 해요. 지금 비서실에 관계자 제가 이름을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손이 아파요. 친한 사람들이야. 그러함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대들의 정신무장이 해이된 데서 나는 비롯되다고 보는데 이건 결국 이재명을 돕는 것이다. 이재명을 또 도와가지고 분기탱청케 하고 발호를 계속시키게 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정권에도 올 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다음 달 초면 예산국회가 일단 끝나지요. 네. 12월 2일에 예산심의가 끝나니까 그러면 김대기 실장이야 수석 비서관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서실 일괄 사표. 일괄 사표를 제출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거 지금 꼬여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용산 사건에 대해서도 이쪽 정부 쪽에 책임을 묻겠다. 정무적 책임을 묻겠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내각과 비서실 일단 개편 그 계기도 만들고 그래서 일단 비서실에 대폭 쇄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박찬종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신임을 묻는다 생각하고 일괄 사표를 내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본 일도 없고 소통해 본 일도 없어요. 이상하게 검찰 간부 우리보다 시험도 훨씬 떨어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변호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 간부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윤석열 검사만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 훌륭한 장점은 있어요. 이게 인정이 많은 사람 같아요. 인정이 많으면 그 부분에서 자기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자르거나 한 데 대해서 그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근데 이건 사람 인간적으로서는 좋은 점입니다. 나하고 인연 맺은 사람이 잘못 가되 그것을 끈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그걸 단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하기가 어려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김대기 실장이 앞장서서 비서관들의 사표를 대통령에게 예산국회 끝나는 대로 대통령님 저희들
사표를 냅니다. 그냥 마음 놓으시고 이게 아주 세신에 저희들 이렇게 해임할 사람 해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산국회 끝나는 걸 계기로 이게 비서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의 계기를 만들어서 그래야 이재명의 저런 발언을 좌절시키고 국민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네. 이 이봉규 TV를 통해서 간절히 말씀드리고 기원하고자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주호영 위원장이 김은혜하고 강승규 수석을 퇴장시켰잖아요. 그 퇴장까지 시켰어야 됩니까? 자기가 여당 원내대표고 그런데 저 약간 뭐 주의 조치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 퇴장을 시킨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당도 아니고. 그거는 뭐 저도 국회의원 해본 경험상 현장 분위기를 네. 대강 추측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민주당이 그 문자 쓴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소란을 단기간에 잠재우는 무슨 끝내려고. 당사자가 자리에 없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데 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줬겠지요. 그 치욕적이잖아요. 퇴장당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도의 잘못은 아닌데 실수는 좀 했지만 그걸 진짜 퇴장당할 사람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허위사실 막 그냥 막 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진짜 퇴장당할 사람은 민주당 의원 전부지 뭘 전부죠 그런- 뭐. 그런데 그건 놔두고선 이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아까 그다 저 그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전쟁 체제와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대통령실 수석들만 없는 게 아니라 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절체절명의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오늘은 그 말할 필요가 그렇죠. 없지요. 네. 지금 107명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진짜 이게.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말이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그러게요. 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부터 문자란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 부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도 정신 차렸는데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